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레이 달리아우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 펀드 매니저라고 할까요? 증권계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죠. 저희가 뭐 한 증권 투자를 잘하는 사람 한 서너 명을 들어라 그러면 그 중에 항상 들어가시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뭘까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요. 이 원칙이라는 책을 서서 이제 저도 이렇게 사서 봤습니다. 예, 상당히 두꺼운 책이고요. 이제 이분이 아주 어려서부터 대학 하버드를 나오셨는데 하버드 나오시고 양력 보면 하버드 MBA를 받으시고 학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열심히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부는 아주 좋은 데는 아닌데 이제 거기서 대학 가고 자기 적성에 맞는 경영학 쪽을 하면서 너무 적성이 잘 맞아서 하버드 이제 석사 과정인 MBA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 워터 어소시에이츠라는 그, 어, 그 펀드 회사를 설립을 해서 대성공을 거둬서 지금은 직원이 1,700명, 몇 년 전이지만 자산 규모 130조. 그 다음에 원래 아주 가난한 집에서 친구한테 몇백만 원 꿔서 시작한 사람인데 자기 자산이 이제 18조 원 됐고, 이분이 유명한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제일 유명한 건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뭐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윤이 얼마나 줄었나를 뭐 비교해서 난 조금밖에 안 줄었다. 그때 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으니까요. 근데 오히려 그때 이윤을 더 얻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증권 시장이 잘 되고 안 되는 걸 정확히 파악을 해서 뭐 이 책에서도 뭐 소개시켜드렸지만 다른 분들도 많은데 하여튼 미국에서 증권 투자 잘하는 역사상 잘하는 사람 서너 손가락에는 반드시 들어가시는 분이고, 근데 이분이 증권 투자에 대해서 쓰신 거는 아닙니다. 증권 투자에 쓰신 건 아니고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이름이 또 원칙이라는 것이 뭐냐면, 레이 달리오가 이제 처음에는 자기 혼자 주식 투자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아주 소규모 그룹으로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그룹의 회사가 잘 되었는데 이제 40명쯤 도달할 때까지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뭐 이렇게 한 방에 모여서 같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회사에 이 사람이 하도 주식 투자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더 맡기겠다라고 하는데, 돈을 더 맡으면 그만큼 직원 수를 늘려야죠. 근데 문제는 40명이 넘으면 어떤 조직이든 이제 직접적으로 사장이 한 명 한 명 관리를 못해요. 40명 정도까지는 그 사람이 이름이 뭐고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작년에 무슨 일을 했는데 잘했고 잘못했고를 다 기억할 수 있고, 야 너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직접 얘기할 수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레이 달리오 회사인 1,700명이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다 외운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매일매일 넌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졌죠. 또 자기가 은퇴하면 회사를 물려받을 후계자를 키워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서 그 원칙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이름이 원칙입니다. 원칙. 뭐냐면 내가 너희랑 하나하나 소통 못하지만 이게 헌법과 같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노력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책은 앞부분은 레이 달리오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약간 어떻게 주식 투자에서 성공했고 어떻게 고생을 했고 어떻게 처음에 사업이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잘 됐고 이런 얘기들이 써 있는데 거기는 좀 재밌고요. 뒷부분은 이 막 수백 가지 원칙을 해놨어요. 자기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래서 약간 법조문 같아서 뭐 저도 그걸 하나하나 읽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 아주 막 인생 철학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충격적이고 그럼 너무 당연하지만 충격적인 레이 달리오의 그 원칙의 에센스를 뽑아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거는 한마디로 극단적인 진실, 극단적인 투명성이에요. 이게 자기 성공의 비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회사에서 하는 거에 모든 회의를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한다.
라는 원칙이랍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예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너무너무 기밀사항이고 뭐 고객의 개인 정보 같은 것이 언급되는 회의는 결국 너무 아주 소수만 하도록 하고 전 직원에 공개 안 하는데, 제일 충격적인 건 예를 들어서 A 부장을 임원 승진시킬 것인가를 놓고 임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뭐 고객 승진 잘하지만 수학적으로 분석을 좀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다 녹화해서 A 부장은 물론 A 부장 밑에 직원이나 전 직원이 다 보도록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임원 승진 안 시키는 것도, 만약 안 시키게 되면 또는 시키게 돼도 얘는 이런 큰 단점이 있지만 시키자라고 한다든지, 얘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임원 승진 안 된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아도 충격이겠지만 그거를 뭐 자기 부하 직원을 비롯한 전 사원이 다 안게 녹화해서 이렇게 풀어놓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개개인의 장점과 단점, 뭘 잘했고 못했고 이거를 표로 만들어서 또 다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합니다. 뭐 그 A, B 부장은 뭐 10년 전에 이런 해갖고 이윤을 많이 올렸는데 5년 전에는 큰 무슨 손실을 입혔고,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지만 또 이런 면에서 아주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 이런 인사를 100% 공개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자기 회사에서 부적응자가 25%, 뭐 3분의 1이라고도 쓰고 25% 쓰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난 이렇게 살 수 없다, 이게 무슨 인간 대우냐라고 나간답니다. 근데 3분의 2는 여기에 적응해서 잘 사는데, 그럼 왜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느냐? 자기가 이제 그 조직을 운영하면서, 처음엔 주식 투자를 하다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도대체 왜 조직이 문제가 있나, 또 왜 사람들이 문제가 있나라고 보면, 사람들이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자기 마음에 최면을 걸고 장벽을 세운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상이 굴러가는 거는 객관적인 자연의 섭리, 그러니까 주식 투자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어떤 회사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건 그 회사가 말하자면 좋은 물건을 만드느냐 잘 하느냐에 달렸지만, 그래서 그 진실을 알아내면, 미리 알아내면 이 회사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자기가 어디 주식을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실패를 하잖아요. 그럼 왜 실패했는지를 잘 분석하면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게 나오는데, 사람은 이런 진실이나 객관적인 원리에 대해서 그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자신이 틀렸을 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변명을 하는 거가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근데 자꾸 변명을 하다 보면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를 정확히 분석을 못해서 또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짜 이건 저는 그거 믿지 않지만,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 내가 널 미워해서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이건 팩트를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조직, 또 윗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기는 밑에 사람이 볼 때 도저히 아닌데, 자기가 윗사람이 틀렸다고 얘기를 못하게 되면 그 틀린 일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윗사람이 A 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여기 보면 이제 약간 충격적인 게 나오는데, 레이 달리오가 여기 이 회사 회장인데 이제 고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투자한다. 그러면 밑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 투자 설명을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어제 준비한 겁니까? 뭐 이런 점은 왜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점만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 A, B, C를 설명해야 되는데 거기 구체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A만 잔뜩 3분의 2를 투여해서 설명하고 B하고 C는 설명을 안 했는데, 우리가 B, C 설명을 골고루 하라고 분명히 어제 회의에서 얘기했는데 회장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되냐고. 오늘 뭐 프레젠테이션은 학점을 매기더라고요. D 학점 이상 줄 수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brutal truth, 그러니까 너무 정말 직접적인 자기 그걸 하는데, 이 마음에 이런 거 갖고 마음에 이제 충격을 먹은 사람들은 한 3분의 1 정도가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 또 특징이,
이렇게 그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 뭐 주식 투자 다른 회사에 잘했던 사람 데리고 와서 40대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적응을 못해서 자기네들은 빠릿빠릿하고 젊은 20대 명문대 졸업생들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거를 심어주는데 거기서 한 25%는 바로 나가고 나는 이런 대접 받고 못 팔겠다. 근데 75%는 남아서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별 차이를 인정하라가 있는데요. 그 똑같은 맥락인데 정말 이 한 가지로 이분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성공의 두 가지 방해 요소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타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극복하면 어떤 조직이든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말이 쉽지 사실은 어렵죠. 그 개개인의 능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olitically correct해서 모두 다 똑같이 받고 태어났어요. 뭐 이런 거는 회사에서는 적어도 자기 회사에서는 돈을 벌려는 거고 실적을 내려는 거지 뭐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걸 잘하고 너는 이걸 잘한다. 사람이 똑같이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다 인정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자기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 폴리티컬리 코렉트 개인을 배려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A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안 그러고 하는 것보다 이분 입장에서는 더 이게 좋은 제도라는 게 그 많은 경우 너 잘한다라고 그러고 나중에 뭐 뒤통수 치는 그런 상관들이 있죠. 그러면 나중에 물어보면 내가 너 마음에 상처 입을 것봐 그랬지 네가 그때 뭘 잘했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데 자기는 그냥 처음부터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서를 자기가 없앨까 말까 고민할 때 보통은 없앨지 안 없앨지를 다 결정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데 왜냐면 그 사람들이 너희 부서 없어질지도 몰라 그럼 그때부터 막 일도 안 하고 화도 내고 그럴 텐데 자기는 처음부터 나 이 부서가 우리가 필요한 부서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다라고 그 회의록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서가 뭐 왁자지껄 큰일이 날 것 같은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공개를 해야 그 안에서 무슨 그 상관들도 주요 임원들도 자기의 감정을 들여서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누가 봐도 저 A 임원은 공정하지가 않다라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객관적인 것만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것도 마련되고요. 사람들이 그 과정을 다 보면 이게 정말 회사에 필요해서 하는 거지 뭐 누구 뒤통수를 치는 일은 아니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고객이나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그 신뢰감을 갖게 된다. 제가 읽으면서 이제 요건 제 생각인데 파란색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건 너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자존감을 유지해야 또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유지하는 것이 참 신기하다. 어떻게 보면은 좀 명문대를 졸업한 능력이 정말 뛰어난 그래서 어차피 내가 하버드 예일 나왔는데 이렇게 좀 혼을 놔도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이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본인이 뛰어난 사람들을 가지고 회사를 꾸렸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우리 집에서 제가 술을 마시든 누구 밥을 사주든 누구 딴 사람 선물을 하든 이거를 다 가계부에 적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좀 놀랍니다. 어떻게 딴 주머니에 안 차냐. 와이프가 그걸 다 인정해 주냐. 저희는 다 적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고요. 이 레이 달리오와 비슷한 측면에서는 그래서 저도 함부로 안 씁니다. 저도 좀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을 쓰려면 제 와이프니까 이런 일로 쓰겠다. 근데 왜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허가를 받아야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저나 와이프나 특히 제 와이프가 많이 반발을 했는데 요새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생활에 문제 없이 하고 있는데 약간 레이 달리오와 비슷한.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너무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저희 집도 그걸 해서 사실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가 잘 되는 데는 되게 심플한 원칙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레이 달리오의 원칙도 한번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 합의에 이를 때 솔직한 의견 개진 아까도 얘기했죠. 윗사람 아랫사람 구별하지 말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그다음에 반대 의견이 있을 땐 서로 절충하는데 회사에 미리 의견 일치가 어려운 경우에 결정할 수 있는 의사 결정 방식을 마련한다. 그래서 둘이 잘 안 되면 회사 전체에 의견을 물어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희망과 달리 뭐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연은 그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신의 개인 의견, 집착, 뭐 자기 자존심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그 자연의 원리를 받아들이면 자기도 잘 되고 뭐 우리는 이제 레이 달리오처럼 이렇게 돈 많이 주고 회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원칙을 자기 자신에게 또는 가족에게서만 적용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그 원칙에 합의하면 제 생각에도 그쵸. 우리는 지금 사실은 심리학적인 게 많다는 거죠. 그 객관적으로 무엇이든 보는 훈련을 하면 모두 다 어느 정도 성공에 이르는 것은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